우리는 지금 마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의 흥행 성적이 모든 걸 대변한 건 아니지만 역대 흥행 순위 10위 안에 마블 영화가 3편이 들어가 있고 범위를 50위까지 넓혀볼 경우 9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블이란 이름은 단순히 만화나 영화의 제작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망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화를 뜻하는 망가. 미국 만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두 개의 만화 시장 중 하나이며 그만큼 세계적인 영향력도 거대합니다. 경제적 규모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망가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마블이 그것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망가.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인기 만화의 실사 영화화는 흔한 일입니다. 2019년 4월 인기 일본 만화인 킹덤의 실사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킹덤은 제17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만화대상 수상작으로 누계 6,400만 부의 판매 실적을 자랑하는 만화입니다. 수많은 원작팬의 기대 속에 공개된 영화 킹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원작을 가진 영화를 평가할 때 피해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작을 어떻게 재현해냈느냐죠. 특히나 만화의 경우 캐릭터들의 외향과 영상의 비주얼적인 면에서 레퍼런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킹덤은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만화 원작을 영화화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원작의 충실한 재현입니다. 솔직히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영화 제작자들은 만화 원작 영화를 하나의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원작의 내용과 비주얼을 충실히 재현해내 원작의 팬들을 만족시켜 지갑을 열게 하는 하나의 부가가치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원작의 충실한 재현은 킹덤만의 미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본 영화들은 다소간의 무리수를 두면서도 원작에 충실하려 노력합니다. 특히나 비주얼적인 면에서 갸우뚱을 넘어서 거부감이 들 정도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킹덤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선에서 캐릭터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기 전 가장 관심이 가는 캐릭터는 왕기 장군이었습니다. 과연 저 압도적인 외향과 포스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죠. 사실 주인공인 신과 영정, 하료초, 양단화 같은 캐릭터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을 데려다 잘 입히고 그럴듯하게 분장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 왕기 장군을 과도한 분장에 특유의 입까지 조커처럼 똑같이 재현해놨다면 정말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통달한 반쯤 감은 눈과 번들거리는 입술로 포인트를 잘 짚어냈고 적당한 연출을 통해 그의 위압감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해낸 것이죠. 다만 저 수염은 어떻게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재현한 캐릭터가 있다면 살짝 실망스러운 캐릭터도 있었습니다. 왕기 장군의 부하인 등부관이 그랬는데요. 적어도 검은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의 색과 또랑또랑한 사백안의 눈, 그리고 뱅글 말려 올라가 있는 수염이야말로 등부관의 아이덴티티일 텐데 수염 빼고 비슷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가는 잘생긴 무관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살리되 지나치게 원작 캐릭터의 생김새를 따라하지 않겠다는 감독의 생각이 영화에는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갈색 머리는 영화 배경상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희번득거리는 동그란 사백안을 실제로 봤다면 거부감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란카이란 캐릭터가 문제였습니다. 감독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도무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인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감독도 여기서는 비현실적인 비주얼을 택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원체 캐릭터의 외향이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해보더라도 어디 크리처물에나 나올 것 같은 이 모습은 영화의 흐름상 너무 도드라집니다. 만약 저보고 연출을 하라고 했으면 란카이를 아예 삭제하거나 그냥 굉장한 거부에 무력이 강한 캐릭터 정도로 수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캐릭터를 구현한 것은 영화를 원작 만화의 부가가치 상품 정도로 생각하는 제작 방향이 반영된 것이겠죠.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년 캐릭터들은 왜 이렇게 악을 쓰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춘기 남성 같은 그 좋지 않은 발성으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킹덤에서도 그 전통은 이어집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장면에서 소리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도 시시때때로 질러대는 악다구니는 상당히 거부감이 듭니다. 주인공인 신이 워낙 하이텐션의 캐릭터다 보니 감정이 수시로 격해져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자주 지르는데 일본 영화를 아무리 많이 봐도 이 점은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영화에서의 감정과인 캐릭터는 여간에서는 매력적이기 힘듭니다. 만화에서야 아무리 악을 쓰고 호들갑을 떨어도 평면에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지만 영화에서 시종일관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들려주면 관객의 눈과 귀는 지칩니다. 이처럼 킹덤은 주인공부터가 1차원적인 연기로 일관합니다.
어차피 캐릭터 자체가 모노인데 연기를 굳이 스테레오로 할 필요가 없겠죠. 때문에 킹덤에서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대본에 충실한 그저 열심히 하는 연기를 연기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배우들의 연기력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연기란 보통 그런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우가 송강호, 이병헌일 수는 없으니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다수의 오버스러움을 견딜 수 있다면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입니다. 참고로 양도하나 역의 나가사와 마사미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같은 해 우리나라의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이정은 배우와 비교해본다면 일본 영화계에서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킹덤은 만화라고는 하지만 5권의 분량의 내용을 2시간여에 압축해놓다 보니 스토리를 따라가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야기만 줬다 보니 인물의 감정선은 당연히 널뛰게 하며 엉망이 되죠. 원작을 이미 본 관객이야 극중 인물들의 감정을 이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그럭저럭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킹덤을 영화로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몇몇 지점들에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비정한 영정의 언행이나 상대의 말에 너무 쉽게 수긍해버리는 인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확실히 이건 원작의 팬이라는 타겟층을 분명히 정하고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굳이 힘들게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관객을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관객들은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고 수긍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야기의 서사는 완벽하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도 아닙니다. 딱 한 지점을 꼬집어보자면 국중의 주인공 신과 결투하는 좌자와 란카이의 순서가 뒤바뀐 지점이 가장 큰 패착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는 신이 최고의 암살자인 중간 보스 좌자와 일기토를 하고 난 후 최종 보스 란카이와의 대결에서 승리 후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촬영 스케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설득력을 보강하기 위해 좌자의 캐릭터 설정을 수정합니다. 원작에서 그저 암살자에 불과했던 좌자는 영화에서 한때는 뛰어난 장군이었으나 잔인함 때문에 추방당한 설정이 가미되고 신과 대결 중 비천한 신분을 가진 주인공의 꿈을 비웃으며 그를 짓밟습니다. 그런 그를 이겨내고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감독의 의도로 보였으나 아무리 봐도 이건 실패입니다. 좌자와 란카이를 비교했을 때 좌자에게 최종 보스의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주얼적인 위압감이나 압도적인 실력 둘 다 없습니다. 관객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그것을 이겨내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할진데 좌자의 캐릭터에서는 그 절망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빈약한 연기와 부족한 서사에도 영화 킹덤은 규모적인 볼거리는 충분한 영화입니다. 중국 로케이션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풍광을 담아냈고 1만 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한 큰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작에 충실하게 재현한 캐릭터 비주얼과 세트장은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볼거리가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인 액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킹덤의 액션은 아주 공허합니다. 근래 들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액션을 주고받는 합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인공이 가하는 액션에만 중점을 맞추고 있죠. 주인공이 단지 무쌍이라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무쌍을 찍는 과정에서도 속도감과 타격감, 리얼함이 있으면 멋있을 텐데 그중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작 하나도 몇 개의 컷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나누어 액션의 흐름을 다 깨뜨렸고 그 과정에서 리얼함도 잃어버렸습니다. 타격감의 부재는 음향 문제도 있지만 액션이 들어갔을 때 동작의 마무리를 절도 있게 끊는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생긴 배우가 와이어 달고 붕붕 날며 허우적대는 것은 요즘의 액션 영화의 추세에는 너무 뒤떨어진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화 킹덤은 여러모로 부족한 영화입니다. 비주얼, 연기, 서사, 액션 등 모든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원작의 팬이라면 절대 보고 후회할 영화는 아닙니다. 애초에 영화의 제작 의도가 원작 팬에게 만화가 실사화됐을 때의 상상을 충족시켜주는 목적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화 원작 영화라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원작을 보지 않은 관객들은 불만족스럽겠지만 원작 팬들은 분명 관대하게 봐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작 팬들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일본 만화 원작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가 한껏 낮아져 있으니 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